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샵 9083번으로 문자도 저희 받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너튜브에 우리 무지개님도 저희 선물 받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우리 꿈돌이님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튜브로 댓글도 환영하니까요. 문의사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은 또 어떻게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시청자님? 네. 네, 목소리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는 고민 해결을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가 가장 고민이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조금 언제쯤 팔아야 될지 좀 고민이어갖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유 종목 이름이랑 그리고 지금 평단가 비중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요. 14만 원에 그 30%.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그때 들고 가시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있을까요? 그냥 가장 조금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네. 그냥 갖고 있게 됐어요. 굉장히 또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상담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그래도 잘 고르신 것 같죠? 그쵸. 지금 이미 뭐 23만 원대에 움직이고 네. 있으니까 수익권에 계신데 어디까지 좀 바라봐도 좋은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좀 봤을 때 뭐 고점 구간에서 막혀서 지금 24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20일 이평선도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목표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예상치도 지금 기존에는 4조대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조 원대였는데 지금 5조 원대, 6조 원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엔비디아를 통해서 지금 이런 실적의 반영도 지금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이 나올 것이냐, 혹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더 올라갈 것이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뭔가 비중을 축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HBM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올해분은 솔드아웃이 됐고 지금 내년까지도 이미 솔드아웃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부분은 크게 흔들림 없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기존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램이 상승한 이후에 이제 낸드 플래시도 점점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램 이후에 낸드까지 이제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미증시만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단기적인 차익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이런 중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뭐 깨진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4만 원 구간에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 일부 매도를 하면서 좀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우상향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1 이평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좀 지지를 받고 올라왔었던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도 딱 21선에 걸려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21선을 딛고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워낙에 지금 수익률이 좀 많이 나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좀 수익 극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단기 이 저점 구간이 22만 6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22만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일부 차익을 좀 챙겨 두시고 충분히 또 조정이 나와 주는지 혹은 22만 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쭉쭉 더 올라갈 거다 얘기들도 좋은데요. 실적 이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램, 랜드 쪽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병 좀 날아가나요? 네, 잘 못 들었거든요. 월요병이 좀 날아가는 것 같으신가요? 아, 네, 조금 기분은 좋네요. 네, 저희가 더 시원하게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떡 선물 세트, 텀블러 있는데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아, 떡 선물 세트로 받겠습니다. 네, 떡이 또 인기가 좋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48번님의 제주 맥주 살펴볼까요? 1045원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수익권이 있는 종목이네요. 지금 여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휴가? 휴가하면 제주도? 그럼 뭔가요? 제주 맥주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전문가님, 진짜 제주 맥주 여름에 좀 이렇게 좀 단기간에 오르기도 하나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 K푸드 관련주들 또 식료품주들이 그런 또 움직임이 이슈로. 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주 맥주도 좀 같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K푸드와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 맥주, 그다음에 사실 국순당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막걸리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이 맥주까지도 같이 이런 알코올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지금 제주 맥주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감자까지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주류 관련주를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다른 기업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테마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테마가 만약에 끝나게 되고 나서는 이 실적 부분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 따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은 사실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이제 설화 맥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맥주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설화 맥주의 유통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적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 설화 맥주 유통을 통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된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적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좀 기대감에서 그쳤다라고 한다면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1,6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 4차례 정도 고점을 형성을 했고 이전에도 1,600원대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했었던 그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매물대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6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1,700원 수준인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1,6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적어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000원대 초반으로 지금 매수는 잘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확정 수익을 일부 챙겨두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금 거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이 음봉 구간을 사실 추가적인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캔들 몸통을 이탈하지 않고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은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을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좀 보고서 들어오면 들고 가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일단은 이익 실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K푸드의 위력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문자 사연 받고요. 전화도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월요일인데 반갑습니다. 또 오늘 주실래? 어떻게 알고 또 전화 주신 건가요? 이게 경제 채널을 좀 찾다가 또 새로운 못 보던 채널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또 눈여겨보다가 이게 종목 상담을 너무 잘해주셔서 또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주식 경력 지금 투자하신 지는 몇 년 차세요?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꽤 좀 하시는 분이신 것 같네요. 그럼 5년 차 지금 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지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19,100원에 음. 네, 비중이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지금 경력은 한 5년 정도 되셨거든요. 투자 네. 경력. 진 시스템 19,000원대인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한 5년 차 투자자 입장에서 딱 매수했던 종목으로 보면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 종목일까요? 그 너무 가혹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많이 민망한가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22년도 초반, 23년도 중반까지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잘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반면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이제 23년 10월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거면은 사실 좀 좋지는 않았다, 타점이. 적어도 이 구간을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이탈 확인하고서는 사실상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 자리기는 하거든요. 그럼 지금 그래서, 좀 들고 네. 가는 거는 좀 무리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은 늦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홀딩을 하고 가져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바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네네,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이제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지금 2023년 이제 10월 이후로 이제 급락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소멸하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엮이면서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좀 전환이 되게 되면서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전염병과 같은 그런 진단 키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이제 결핵 진단 키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좀 유행하는 전염병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 대선으로 인해서 조금 미뤄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연이 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결핵 진단 키트와 관련된 매출이 조금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진 시스템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바닥을 지금 잡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이제 3월이죠. 3월에 대량 거래량도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전 고점이 한 9,300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9,570원 정도로 상단에 머무르고 있죠. 게다가 지금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면서 우상향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제가 늘상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전 거래량을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의 거래량이 완전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다만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지금 재료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단기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11,300원에서 12,500원 사이를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사실 돌파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거든요. 그 이유는 이 구간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 구간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물이 이제 이 구간에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12,5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15,000원까지도 열어두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체크하시고, 사실상 지금 매수가가 좀 낮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서도 지금 매수가까지 가려면 100% 정도가 올라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확실한 좀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재료가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 이 진단 시장에 대한 진출, 이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임상이나 혹은 뭐 비만 치료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교체하는 관점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500원 좀 돌파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지금 네네.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물을 타서 단가를 좀 낮춰놔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지금 좀 한번 들어가기에는.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물 단가 좀 낮추는 거 괜찮나요? 단가를 낮추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확실한 재료가 좀 있어야, 그리고 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만한 게 좀 나와줘야 물타기 하는 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지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약에 이어간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는데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추가적으로 물탔던 물량이 또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매매하는, 그리고 포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물타는 것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종목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보시면서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저희 방송 쭉 보시면 좋은 종목들도 원픽할 수 있는 추천주들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선물 좀 드릴게요. 떡 선물 세트 혹은 텀블러 선물 있는데 어떤 걸로 저희가 드리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요? 떡 고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전화 사연 받아봤다면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3821번님의 성신 양회 살펴볼게요. 8,440원의 비중은 한 60% 담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만 9,230원 지금 1% 강세니까 수익권입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종목 상담 주신 분들 좀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하신 건 아닌가 생각 들 정도예요. 자, 전문가님. 이거 최근에 좀 매수한 종목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성신양해가 최근에 좀 윗꼬리도 달고요. 또 위아래로 왔다 갔다 출렁이 있는데 그만큼 단기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눈에 많이 가는 종목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유행했었던 이 영일만 관련주죠. 네. 네, 그래서 이 가스전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으나 지금 사실 가스전 관련주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사실 뭐 22년도에 영업이익이 18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해 이제 733억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 실적 부분에서 좀 안정화가 되어지는, 그리고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 시멘트나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나와 있는데 이전에도 뭐 영업이익 200억, 300억 기록할 때 영업이익률이 2%에서 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대까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수익성 자체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단기 테마적인 흐름보다는 이런 실적 기반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하방 경직이 조금 나타났죠.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그 가격대가 뭐 8,000원에서 8,200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상황, 게다가 거래가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단기 테마가 좀 엮여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전에 지금 만원 구간에 보시면은 여러 차례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윗꼬리로 떨어졌던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원 구간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확정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이전에 나왔었던 뭐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만원 구간을 윗꼬리가 아닌 이 양봉 캔들 자체 몸통이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챙기지 않고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만 원 구간대 한번 보시고 차근차근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 11,000원, 그리고 12,000원 이런 식으로 1,000원 단위로 잡으시면서 이 저항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요즘 이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건설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또 이 주말간 또 트럼프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우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들이나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이제 건설주들이나 또 이런 시멘트랑 건자재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대 구간이 좀 잘 소화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건설, 건자재, 방산주, 인프라 투자 등 이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지금 문자 7788번님 사연 왔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사연 보내주셨고 20만 원의 비중 50%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르는데 비중을 줄일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그래도 꿈틀꿈틀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데 조금 걱정되시나 봐요. 그래서 오르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건설, 건자재, 방산주 보라고. 그게 방산주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게요. K방산의 위력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인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요. 비중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이렇게, 아니다. 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이런 단기 이평선들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정리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뭐 작년부터 방산은 K방산은 계속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K9을 기반으로 계속적인 이제 실적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5개년 연속해서 성장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심지어 지난해는 이제 매출액이 9조 3천억 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조로 이제 10조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6,900억에서 이제 9천억대로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런 수익성도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대부터 시작해서 지난해는 7%대, 근데 이제 올해는 8%대로 지금 수익성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계속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우 전쟁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전 세계 이 방산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 정부에서 지출하는 그 세금 자체도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방산에 투자하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출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성장성이 남아있는 게 이 방산이 그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방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세하다라는 이슈들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이슈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이평선 내지 10일 이평선 구간 이탈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5일 10일 이평선이 지금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시고 안 된다면 쭉 한번 들고 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이슈들 너무 좋잖아요. 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문자 볼까요? 6567번님입니다. 부광약품입니다. 7,500원에 비중 20%라고 하시면서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연이 왔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는 완전 정반대 우하향입니다. 완전 짝 빠지고 있기 때문에 와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소외받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진짜 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잘 목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사실 지금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임상 이슈가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런 주가 하락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부강약품의 이제 실적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19년도 때를 보게 되면은 흑자를 보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고 또 이런 임상에 대한 투자를 또 하게 되면서 갑자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부강약품이나 뭐 광동제약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실적은 부진해지고 또 임상 실패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주가 모멘텀을 지금 확 잃어버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한 번씩 급등을 좀 보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8,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또 임상 실패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그 주가가 확 내려앉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우하향이 나오는, 그 다음에 최저점을 계속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차트가 좀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전에 음봉에서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차트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전에 담았었던 물량 혹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왔었던 그런 물량들마저도 이 구간에서 다 나와버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정리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저점을 깬다면은 사실 지금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실적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임상 재료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하고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차익이 아니라 이게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차트가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1%씩 떨어지는 혹은 0. 몇 %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무서운 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또 다음날 0. 몇 %? 이 정도는 괜찮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그 손실액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30%, 마이너스 50%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온다.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면은 좀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을 하시고 좀 교체를 해나가시는 방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감한 좀 선택이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서 좀 힘내시고요. 저희가 선물로 선물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면 꼭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